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클래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나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웃. 우리 삶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 배려,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덜 피곤할까요? 각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팁들, 또 때로는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천천히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상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작합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형제자매와 함께 밥을 먹고, 놀고, 때로는 싸우고, 웃고, 울면서 자라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기도 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고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를 놓치게 되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해요. 어릴 땐 엄마 아빠가 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생겨요.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가 있고 나는 내 삶을 존중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땐 감정이 엇갈리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건 부모님도 결국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나처럼 외롭고 지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씩 이해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짜증 났던 말들도 이제는 그냥 웃으며 넘기게 돼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땐 매일 싸우고 질투하고 비교했는데 커서 보니까 결국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형제 자매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이 웃으며 예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돌아와요. 그리고 요즘은 가족의 형태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정, 1인 가구. 예전처럼 엄마, 아빠, 자녀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안에서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했는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색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짧은 한마디. 오늘도 고생했어.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이런 말들이 관계를 이어주는 큰 다리가 되어준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가족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혹시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가족이 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조용히 메시지 한 통 보내보는 것 어떨까요? 엄마, 나 잘 지내. 엄마는 어때? 이 한 문장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를 웃게 해줄지도 몰라요. 친구는 가족 다음으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어릴 적엔 넌 내 베프야 하며 하루 종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고, 학생 시절에는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고 장난치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시절의 친구는 마치 가족처럼 가까웠고, 좋은 일도 속상한 일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 친구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직장이나 가정, 아이까지 챙기다 보면 연락이 뜸해지고 한 달, 두 달, 어느새 1년 넘게 안 본 친구도 생기죠. 예전엔 매일 연락했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연락할까 눈치 보게 되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에 서운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관계는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진 않아요. 친구 관계도 흐르듯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인 거죠. 저는 가끔 오래된 친구에게 잘 지내? 라고 메시지를 보내곤 해요. 답장이 늦더라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실이 되곤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건 친구의 수보다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보다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더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친구란 꼭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만 가까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할 수 있죠. 한참 연락이 없다가도 야, 갑자기 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한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도 중요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예전에 정말 친했지만 어느 순간 멀어진 친구, 혹은 지금도 나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오늘 이 영상을 본 김에 그 친구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어쩌면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시작되는 우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은 참 묘한 감정이에요. 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떨어질 수 있죠. 연인과의 관계는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해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땐 모든 게 반짝여요. 메시지 하나에 웃고 전화 한 통에 잠 못 이루고 같이 걷는 길, 같이 먹는 밥,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죠. 서로의 모든 게 궁금하고 작은 습관까지도 귀엽게 보이곤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처음의 설렘은 조금씩 사라지고 서로의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방식, 말투, 약속을 지키는 태도. 심지어는 연락을 자주 해야 하나, 하루에 몇 번 봐야 하나 같은 작은 것들도 갈등이 되곤 하죠. 사랑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진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화,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해줘?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연애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고, 서운한 걸 티내지 않고 넘기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울컥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솔직함이 필요해요. 좋아하는 마음도, 서운한 감정도 차곡차곡 쌓아두면 결국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서로의 단점도 보듬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기쁨은 2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사이.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연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이상적인 것을 바라는 순간 현실과의 간격에서 실망하게 돼요. 영화처럼 매일 로맨틱한 이벤트가 있을 수는 없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은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묻는 말. 아침에 잘 잤어? 하고 보내는 문자. 피곤한 날엔 쉬어, 내가 챙길게. 라는 말. 이런 말들이 사랑을 지켜주는 작은 힘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혹은 사랑하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든 아쉽게 끝났든 모든 사랑은 결국 우리를 조금 더 어른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과의 연애도 중요해요. 사랑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감정은 뒷전이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 너무 많이 참거나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연애란 나도 나답게 존재하면서 상대도 그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는 감정이죠. 직장이라는 공간은 참 묘한 곳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장 지치기도 하는 곳이에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일의 강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요. 말이 잘 통하는 동료도 있지만 괜히 까칠하게 구는 상사, 모든 걸 뒷담화하는 직원, 늘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하지만 직장은 일터이지 친구를 사귀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예의를 지키고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회사에서의 관계는 너무 깊어지면 피곤하고 너무 멀어지면 일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할 땐 일, 쉴 땐 쉼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상사든 후배든 나와 다른 세대든 서로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관계를 망치기 쉬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 한 가지, 감정 배제도 직장 내 인간관계에선 정말 중요해요. 일할 때 감정이 섞이면 작은 일도 오해로 번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업무상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같이 점심 먹으며 웃고 퇴근길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 한 사람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있다면 너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와 맞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때가 많아요. 직장은 결국 우리가 일하러 가는 곳이니까요. 내 감정을 너무 다 내보이지 않고 내 일을 잘 해내면서도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성숙한 직장인의 태도 아닐까요? 어떤 관계든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아무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도 생각의 차이, 감정의 차이, 말의 뉘앙스 하나로도 서운함과 오해가 생기곤 하죠. 우리는 종종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하며 답답함을 느껴요. 갈등의 대부분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겨요. 내 기준, 내 방식, 내 감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 내가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도 똑같이 해주길 기대하면 답장이 늦을 때 괜히 서운해져요. 하지만 상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감정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말도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 다음은 대화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라는 거예요. 화를 내며 따지기보다는 난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었어 하고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듣는 마음이에요. 상대가 말할 때 이 사람 말이 맞나 틀리나? 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모든 갈등이 쉽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서로 너무 다르거나 이미 오래 쌓인 감정이 있다면 해결보다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건강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계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 갈등은 말하지 않아서 오해를 풀 기회를 놓쳐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생기면 오래 끌지 않으려고 해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과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틀리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이 아팠다면 그에 대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다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감정을 더는 내 안에 두고 싶지 않다는 선택이기도 하죠.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갈등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도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지금 누군가와 어색해진 관계가 있나요?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관계예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 혹시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한 문장이 다시 이어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그리고 갈등과 해결까지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어쩌면 우리 삶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요소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자극하고, 또 어떤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거리두고,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지 조금씩 배워가게 돼요. 완벽한 관계란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그 안엔 늘 보이지 않는 고민과 조율이 숨어 있어요. 관계란 마치 하모니 같아요. 서로 다른 음이 함께 어울릴 때 비로소 더 깊고 따뜻한 음악이 되듯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혹시 놓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혹은 스스로를 너무 방치한 채 타인을 챙기기만 하며 지쳐 있진 않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지금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거요. 내 감정, 내 리듬,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꼭 가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딘가엔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당신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